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비즈니스 전략연구소 양가람 팀장입니다. 2021년 과학벨트 연구의 IBS 협력연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21년 과학벨트 연구회 사업을 통해 과학벨트 내의 혁신주체 간 지식공유 기반 연구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과학벨트 연구회 사업의 일환으로서 과학벨트의 핵심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초과학의 협력연구 노하우와 가능성을 공유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본 세미나를 주최하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 지원본부의 홍순규 본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단장님 그리고 송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희가 과학벨트 사업을 하면서 오늘 이 연구회가 있기까지 저희 많이 고생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과학벨트 가족 여러분, 대전 시민과 과학기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난 2011년도에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과학벨트 발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세계적인 과학 기반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핵심 기관인 우리 IBS를 중심으로 국가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하고 세종, 청주, 천안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능지구의 과학벨트 주체간 그리고 기관 간의 특화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저희 과학벨트 혁신 주체간 유기적인 현계 협력으로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벨트 내 연구 성과를 활용한 융합 연구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출된 성과들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과학벨트를 중심으로 R&D 혁신 플랫폼 연계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가 혁신적 연구개발과 세계적 과학 클러스터로 성장하도록 애써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좀 더 우리 연구회가 활성화되고 IBS 그리고 가속해서 나오는 연구 성과물들이 사업화로 제대로 연결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재단 또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열심히 끌어가겠습니다. 뒤에서 받쳐주시고 특히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이창준 단장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많이 이끌어 주시고요. 평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송주영 우리 대표님 앞으로 더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김호민 CI님 앞으로 저희 과학벨트가 더 활성화되고 정말 이 IBS와 과학벨트를 통해서 기술혁신 말로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노벨 평화상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임이 되고 우리 대덕 그리고 과학벨트 우리 거점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이창준 단장님의 반응성 별세포를 공략하여 치매 치료제를 찾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준 단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사실 IBS에 온 지가 2018년 말이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 시작한 건 2019년부터였는데 그 전에는 이제 키스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키스트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산업화가 진행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게 산업화하고 기술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가 IBS에서 딱 IBS 도착하니까 여기는 기초과학연구원이다. 라고 그 이름에 있듯이 기초과학에 집중하라는 그 프레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희 기초과학 연구가 좀 이렇게 산업화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치매 치료제가 제 기초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서 정말 그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자들한테 이게 적용이 된다면은 복용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IBS 도착해서 이런 답답함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대전 그 특구에서 진행하는 과학벨트 연구회가 조성이 되고 이 연구회가 하는 목적이 이런 기초 연구를 통한 기술들이 산업화가 되고 정말 이게 적용이 되고 해서 뭐 이런 치매 치료제가 정말 이런 여러분 옆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이런 산업화가 목적이라는 것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저한테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저희가 한 10년 이상부터 2014년에 이제 첫 논문이 이제 치매에 관련된 논문이 나왔는데 10년 이상 동안 연구를 진행해 온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하면은 쉽게 좋게 기술이 테크놀로지 트랜스퍼가 되고 이것들이 산업화가 될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그 산업화 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다 생소하시겠지만 이 반응성 별세포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뇌에는 신경세포가 있죠. 신경세포가 있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아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뇌에는 신경세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세포를 집중할 뿐이지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 중에 별세포가 있습니다. 그 별세포를 저희가 집중하게 된 이유는 이 별세포가 첫째로 숫자가 많아요. 신경세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텍스트북에 보면은 신경세포의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굉장히 짧게 서술이 돼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이 별세포가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세포더라고요. 신경세포만큼 중요하고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신경세포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왔으나 치료제가 그렇게 많이 개발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 200년 정도 신경세포 위주로 뇌 연구를 해왔으나 아직까지도 치매 치료제가 없고, 뭐 정신질환, 뭐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이런 치료제도 별로 없고, 그런 문제점들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짓고 있지 않나. 너무 신경세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옆에 중요한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포들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별세포를 집중하면은 이런 치료제들이 쉽게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저희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별세포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숫자가 많다. 또한 이 세포들이 신경세포처럼 똑같이 조금 다른 기전이지만 신호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 신호전달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은 이 뇌가 하는 일이 이제 신호를 전달하고 처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별세포도 충분히 신호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숫자가 많고
신호전달 물질을 분비할 수 있다. 이 딱 두 가지로 저희가 왜 별세포에 집중을 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별세포 중에 별세포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변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반응성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쪼그라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저희가 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반응성 별세포. 왜냐하면 이런 치매나 뭐 파킨슨 디지즈 이런 뇌에 보면은 세포들이 이렇게 반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반응성 별세포를 집중하게 됐고, 특히 질병 컨디션에서는 반응성 별세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반응성 별세포의 여러 가지 기전을 밝히면은 이런 치매나 파킨슨 디지즈, 뭐 스트로크, 뭐 이런 거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말하면 이제 치매 중에 이제 알츠하이머성이 가장 많이 있는 거 다 아실 거고요. 특히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굉장히 쪼그라들고요. 거의 뇌를 보면은 이런 아밀로이드 플렉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탱글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이런 브레인 아트로피가 생기고 이런 플렉들이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의 아주 간단한 그 심텀은 기억을 못하게 되고, 뭐 노인들이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오게 되고, 아주 가까운 친구 뭐 친척들, 식구들 얼굴을 기억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죽어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 기존 치매 가설이 이런 아밀로이드 플렉이라는 이런 플락이 이렇게 이제 프로틴 응어리가 이제 바깥에서 세포 바깥에서 이렇게 축적이 되는데, 이게 생기면서 이런 치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인지 기능 저하, 뭐 타우 병증이 생기고 뇌가 위축되고 신경세포 사멸이 생기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점프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것 중에 이 아밀로이드 플렉만 없애면 되지 않냐, 아주 단순히. 그래서 아밀로이드 플렉을 없애는 여러 가지 뭐 엔티바디 테라피를 이제 클리니컬 테스트도 하고 했으나 다 페일했죠. 다 페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중간에 뭐가 있을까? 저희 생각에는 이게 반응성 별세포가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만 없애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으나 이게 다 실패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사실 에두카즈마브라는 엔티바디가 살아남긴 했어요. FDA 어프로브를 받긴 했지만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고요.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아밀로이드 가설 기반 치료제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뇌에서 아밀로이드 플렉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응성 별세포가 거의 뭐 모든 질병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도 이런 GFAP 포지티브, S100 베이타 포지티브한 에스트로사이드,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드 이렇게 존재하고요. 헌팅턴 디지즈에도 있고, ALS에도 있고, 파킨슨 디지즈에도 있고, 멀티플 스크로시스에도 이렇게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이, 여기는 이제 C3라는 마커가 있는데 C3 포지티브한 애들이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이고, 반응성 별세포도 얘네들이 다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반응성 별세포가 그냥 바이 프로덕트다. 뭐 신경세포가 죽어가니까 반응성 별세포가 생긴 거다. 라고 이제 단순히 결과론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됐는데, 이 세포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산물이다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알려져 왔었습니다. 사실 이 반응성 별세포는 최초에 이 사람이 이제 알로이즈 알츠하이머 그분인데요. 이분이 최초로 이제 보고를 할 때 그때도 보고가 됐었어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말로 이렇게 디글리아 해가지고 글리아라는 별세포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플렉이고 플렉 근처에 이제 리액티브 에소사이트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렉도 있고 반응성 별세포도 있고 그다음에 타우, 탱글이 이렇게 세 가지가 딱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리포트에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역사에서 이 세 번째 컴포넌트인 리액티브 에소사이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그 텍스트북인데 알츠하이머 디지즈 텍스트북인데 거기 보면은 알츠하이머 디지즈 브레인에 탱글이 있고 아밀로이드 플렉이 있다고 하고 거기 세 번째 컴포넌트가 없죠. 여기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도 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도 안 하고 그림도 없고 그냥 이 아이디어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원인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베프티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베프티스트가 있고 또 타우이스트가 있습니다. 베프티스트는 누구냐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프로틴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프로틴, 베프티스트. 그다음에 이제 타우이스트가 또 있습니다. 아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프로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우 프로틴이 중요하다. 이 타우 프로틴의 하이퍼파스폴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치매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타우이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 번째 컴포넌트는 이 리액티브 에소사이트를 이제 아직 다 이그노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 리액티브 에소사이트에 마오비라는 엔자임이 있는데 이 마오비 엔자임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를 이제 마오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그룹이 저희 마오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톡을 듣고서 이 마오이스트에 이 조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하여튼 이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저희가 주장하는 이 반응성 별세포가 진짜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가 요건데요. 이게 이제 디멘치아라고 하면 이제 치매, 그다음에 MCI는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치매가 되기 전에 좀 오락가락하는 기억 있죠. 그런 상태를 이제 MCI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텀이 안 생기는 프리심토매틱 스테이지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 별세포의 디스펑션이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일어나기 굉장히 전에. 그러니까 아까 반응성 별세포가 굉장히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세포들이 진짜 원인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이제 한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2014년에 논문을 낸 게 이제 최초로 이 반응성 별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뚱뚱해진 반응성 별세포가 있는데요. 이 반응성 별세포에 가바가 이렇게 빨간색의 가바가 있다. 그리고 이 가바 때문에 이 기억력이 이제 쇠퇴되고 상실되고 임페어가 되고 그다음에 기억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가바를 그러면은 없애면은 마오비 이니비션을 해가지고 없애면은 다시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제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골목을 돌아서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해마에서 이런 액션 포텐셜 파이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삐죽삐죽 파이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파이링이 못 일어나면은 이제 기억을 리콜을 못 하는 거고 이제 집을 못 찾아가게 되는 건데요. 이때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제 보면은 이런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이 일어날 때 그 주위에 바로 옆에 에소사이트이 있고요. 이 에소사이트이 치매에서는 이제 반응성 별세포가 되고 아밀로이드가 들어가서 퓨트리신이 만들어지고요. 이 퓨트리신이 마오비에 의해서 가바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의 가바가 또 채널을 통해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분비가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시냅스에 붙어서 이 강력하게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호 전달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기억도 못하고 새로운 메모리도 스토어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마오비 이니비션을 하게 되면
셀레줄린이라는 마오비 이니비터가 이제 잘 알려진 이니비터가 있는데 이 셀레줄린의 문제점은 있으나 여기서 하여튼 한 1, 2주 안에 기억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바를 못 만들게 돼서.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실제 기억이 상실되는 원인이 신경세포 전에 별세포가, 특히 반응성 별세포의 가바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최초로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셀레줄린이라는 좋은 블라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재도 지금 뭐 파킨슨 디지즈 환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복용이 되는 이런 약인데요. 이 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한 일주일, 2주 정도 투여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근데 한 4주 정도 추릿을 하게 되면은 다시 효과가 안 좋아지고 다시 기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봤더니 이 가바가 생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셀레줄린의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셀레줄린은 여기 보면 irreversible inhibitor예요. 이 irreversible inhibitor라는 것은 이제 한번 그 이니비션을 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니비션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마오비가 다시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irreversible inhibitor였기 때문에 이렇게 1, 2주 치면은 효과가 좋지만 3, 4주 치면은 효과가 다시 안 좋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reversible inhibitor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가역적 reversible 마오비 이니비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KDS2010이라는 컴파운드고요. 키스트의 박기덕 박사가 이제 메디시널 케미스트인데 이 박기덕 박사와 이제 팀업이 돼가지고 저희가 효능을 검증하고 새로운 물질을 옵티마이즈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KDS2010을 추릿하게 되면은 4주 동안 추릿해도 효과가 지속적으로 가바가 없어지는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셀레줄린이나 라자줄린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런 irreversible 이니비터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한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영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지만 이 영상으로 이 기전을 좀 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베타 플래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반응성 별세포에서 가바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가바를 억제하는 비가역적 irreversible inhibitor 셀레줄린 같은 것이 있으나 효과가 굉장히 짧게 유지가 되고요. 이 마오비에 의해서 이제 퓨트리신이 가바로 만들어지는데 이 가바 때문에 이 가바가 억제성입니다. 그 신경세포를 억제하는데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 reversible inhibitor KDS2010을 만들어서 이 셀레줄린과 비교해서 여기에 이제 화학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트리플 반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트리플 반드가 있으면은 굉장히 반응성이고요. 타겟 그 프로틴이나 컴파운드들을 이 코밸런 반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가역적으로 되는 건데 KDS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1주니 4주를 쳐도 이렇게 파이링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셀레줄린은 4주를 치게 되면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파이링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KDS2010은 이 파마콜로지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BBB 퍼메어빌리티도 좋고 이펙트도 좋습니다. 그래서 KDS2010을 먹은 알츠하이머 생쥐는 장기로 그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회복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4주 추릿한 거와 셀레줄린과 비교해서 이런 파이어링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논문을 냈고요. 그 후로 이제 KDS2010이 굉장히 뛰어난 그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임상 실험을 전임상 실험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저희 치료제 개발에 2010년에 이 별세포에서 가바가 분비될 수 있다라는 기전을 밝혔고요. 그러면 이 2014년에 이 가바가 마옵이라는 엔자임 그리고 퓨트리신이 디그레데이션 돼서
이렇게 가바로 만들어진다라는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에 이게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한다. 러닝 앤 메모리 임페어먼트를 유도한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했고, 근데 현존하는 이니비터, 셀레줄린 같은 이니비터의 문제점을 제가 개선해서 KDS 2010을 개발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2017년에 키스트 했을 때 이 치매 치료 신규 후보 약물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회사, 지금은 이제 뉴로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끌고 가고 있고요. 아마 올해 말에 IND 파일링을 해서 내년 초부터 이제 일상 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벤치부터 해서 임상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DS 2010을 보니까 이런 반응성 별세포를 억제하고 가바를 억제하고 하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 KDS 2010을 사용해서 이런 파킨슨 디지즈, 그다음에 리커버리 애프터 스트로크, 그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그다음에 리커버리 애프터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그다음에 이런 오비시티, 그다음에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의 이런 아주 다양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몇 논문들은 벌써 나왔고요. 지금 어떤 것은 이제 리뷰를 받고 있기도 하고 이제 지금 준비 중인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적응증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성 별세포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이 경증과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mild reactive astrocyte과 severe reactive astrocyte로 나눠지는데요. 이 결국은 하여튼 모양이 좀 변해서 이제 반응성 별세포라고 명명이 됐고요. 이 mild reactive astrocyte는 이런 디지즈 컨디션에서 모양이 잠깐 변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노멀 컨디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severe reactive astrocyte는 모양이 굉장히 심하게 변하면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 가고요. 이런 글리얼 스카가 생기기도 하고 모양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프롤리페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숫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severe reactive astrocyte를 어떻게 막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이 severe reactive astrocyte를 저희가 이 KDS 2010으로 이렇게 다시 노멀 상태로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치료제 마오비를 타겟을 하게 되면은 이 아주 악성인 severe reactive astrocyte를 다시 헬티로 돌리는 이러한 기술을 제가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마오비는 아까 이제 신경세포를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경세포가 죽어가기도 하잖아요. 신경세포가 죽어가는데 그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그 저희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마오비에 의해서 가바뿐만 아니라 이 H2O2라는 ROS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H2O2가 만들어지면은 신경세포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를 죽인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H2O2가 뭐냐면 이제 과산화수소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과산화수소가 이 상처 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박테리아 같은 걸 죽이기 위해서 여기 바르면은 여기 막 버블이 생기면서 막 하얗게 되잖아요. 그런 H2O2가 강력한 H2O2가 이 뇌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뇌가 어떻게 될지 완전히 그 프라이드 에그처럼 프라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거처럼 이 마오비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가바를 많이 만들면서 또 H2O2를 많이 만들고 뇌가 완전히 H2O2로 이게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뇌가 그 디제너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어떻게 죽어가는지에 집중을 했지만 신경세포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죽어가는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이런 ROS가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이 리액티비티가 이제 severe 할 때는 AH2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다양한 타우패시, 뉴로 디제너레이션, 이런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브레인 애트로피, 프로그레스 데스가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생쥐 모델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지난해에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 가설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플락과 이 뇌 위축, 뭐 신경세포 사멸, 여기 중간에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있었고요. 그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마구 이 H2, ROS를 만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솔루션은 뭐죠? 간단한 솔루션은 요 H2를 막으면 돼요. H2만 막으면은 신경세포 죽는 것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H2 스캐벤저를 만들었고 스캐벤저를 사용해서 이제 이런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한 물질이 KDS 2010이 이제 마오비를 이니비션을 하면은 H2 프로덕션이 없어지니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러니까 가바 억제뿐만 아니라 H2도 억제를 하면서 신경세포 사멸을 막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GNT 파마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AAD 2004가 있습니다. 이거는 H2를 이렇게 잡아먹는 스캐벤저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사용을 해서 또 해보니까 가바는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H2만 없어도 이 신경세포 사멸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저희 IBS 고유의 H2 스캐벤저를 AAD 2004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H2 스캐벤저를 만들었고요. 이 물질을 이제 이런 그 치매 그 모델 생쥐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뛰어난 효과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 메모리가 억제됐다가 H2 스캐벤저인 KDS 12025 요거를 투여를 했더니 기억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기술 이전이 이제 곧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거를 기술 이전하게 되면은 또 이제 임상 실험 준비를 하고 임상 실험을 해서 이제 좋은 효과가 검증이 되면은 퓨처에 어느 날에 이제 이 약으로 이제 사용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퓨트리슨과 뭐 마오비, 가바 얘기를 했는데 이 패스웨이가 사실 굉장히 밑에 쪽에 있고요. 다운스트림에 있고 이 가바 분비 바로 전에 있는데 이 퓨트리슨의 업스트림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제 이런 유리아 사이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유리아 사이클이 이제 암모니아를 유리아로 이제 만들면서 이 암모니아가 또 탁식한데 암모니아 탁시시티를 줄이려고 유리아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AD 컨디션에서 아밀로이드 데포지션이 있을 때 유리아 사이클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이 암모니아를 없애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유리아 사이클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퓨트리신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역할을 하는 유리아 사이클이 돌아갈 때 이 퓨트리신 데그레데이션 패스웨이 때문에 가바도 만들어지고 H2도 만들어지고 암모니아도 만들어지고 요거를 제가 또 밝히고 나서 그러면은 이 유리아 사이클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 유리아 사이클은 살리면서 이 퓨트리신 데그레데이션만 막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이 ODC1이라는 엔자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ODC1을 억제하게 되면은 유리아 사이클은 훨씬 더 잘 돌아가게 되고 요 탁식한 퓨트리신 데그레데이션 패스웨이를 선택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드럭 스크리닝을 통해서 ODC1 이니비터를 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ODC1 이니비터가 또 만들어지면은 이 에소사이트이 할 수 있는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가 안으로 들어와서 디그레데이션 돼서 이 디그레데이션이 돼서 이제 암모니아가 많이 만들어지고 유리아로 바뀌는 유리아 사이클을 보존하면서 이 탁식한 퓨트리신 데그레데이션 패스웨이를 억제함으로써 이 두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툴이 개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락홀을 이제 스크리닝할 때 이런 다양한 케미컬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저희가 인하우스로 만드는 케미컬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 여기 와 계시는 키오스트의 해양과학연구소의 그 과학자들과 콜라보레이션해서 이런 그 컴파운드들을 받아서 드럭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 그 드럭 스크리닝에서 히트가 나오면은
그 히트를 통해서 또 옵티마이즈하고 이런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히트가 나오는 자체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 히트가 나온 후에 또 이 옵티미제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 화학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제 저희가 동물 실험도 할 수 있고 동물 실험 후에 이제 또 임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연구를 같이 진행한 키스트의 여러분들과 화학하시는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